퇴직하고 가장 먼저 했던 건 여유를 즐기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통장 잔고가 80만 원이라는 걸 보고 그대로 멈췄습니다. 지난달 65세 박정순 씨가 제게 하신 첫 마디였어요. 목소리에 당황함이 그대로 묻어 있었죠. 박정순 씨는 평범한 회사원이셨습니다. 30년간 성실하게 일하시고 퇴직 후엔 그동안 못 해본 것들을 하나씩 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매일 아침 동네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 백화점에 가서 멋진 옷 구경하다가 하나씩 사고, 자식들 용돈도 넉넉하게 주고, 친구들과 맛있는 것도 먹고. 그냥 조금씩 썼을 뿐인데요. 박정순 씨는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정말 행복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뭘 할까 생각하는 것도 좋고, 백화점에서 마음에 드는 옷 보면 가격표 안 보고 살 수 있는 것도 좋고, 박정순 씨는 그때를 추억하듯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5년간 금융 상담사 김재훈으로 일해오면서 박정순 씨 같은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퇴직금 2억, 3억 받으신 분들이 불과 3년, 5년 만에 생활비도 걱정하게 되는 경우들 말이에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거의 모든 분들이 똑같은 패턴을 보이신다는 겁니다. 처음엔 이 정도는 괜찮지 하시다가 나중엔 어떻게 이렇게 됐지 하시는 거죠. 하지만 제가 가계부를 함께 들여다보면 그 작은 지출들이 매달 200만 원, 300만 원씩 쌓여 있더라고요. 한 달에 10만 원씩 나가는 카페비만 해도 1년이면 120만 원입니다. 거기에 충동으로 산 옷들, 경조사비, 자녀 용돈까지 더하면 어느새 한 달 생활비가 400만 원을 훌쩍 넘어가고 있었어요. 또 다른 고객이신 68세의 이영수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정말 검소하게 살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손주들 용돈 주고 며느리 생일 선물 사고 친구들과 한 달에 2번 정도 골프 치고 그게 지출이 상당하더라고요. 이영수 씨 역시 퇴직금 3억으로 시작해서 4년 만에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이런 소비 패턴이 퇴직 직후에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마음 편하게 쓸 수 있어라는 생각으로 시작된 소비 습관이 나중엔 멈출 수 없는 늪이 되어버리는 거죠. 박정순 씨도 그랬습니다. 처음 6개월은 이 정도는 괜찮지였는데 2년이 지나니까 이상하네 싶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죠. 60대 이후 내 돈이 왜 줄어들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가정에서 퇴직 후 5년 이내에 퇴직금 대부분을 소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는 따로 있어요. 70세 정말자 씨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선생님, 저는 매일 가계부를 쓰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돈이 새는 걸 몰랐어요. 가계부엔 큰 지출만 적고 커피 마시고 간식 사고 택시 타고 이런 건 안 적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더라고요. 저는 오늘 박정순 씨가 어떻게 다시 통장에 돈을 모을 수 있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간단한 습관 하나로 매달 100만 원 이상을 아낄 수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박정순 씨처럼 무심코 흘러가는 지출 때문에 통장 잔고를 걱정하고 계시거든요. 더 이상 모르고 돈을 흘려보내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무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인들에게도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작은 지출들이 모여서 큰 문제가 되기 전에 미리 손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어디서 돈이 새는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박정순 씨의 가계부를 함께 보면서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무심코 흘러간 지출들을 항목별로 정리해 보니까 3개 항목이 전체 지출의 70%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박정순 씨는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이게 이렇게 많이 나갔다고요? 하시면서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첫 번째, 경조사비였습니다.
박정순 씨는 한 달에 평균 80만 원을 경조사비로 쓰고 계셨어요. 친구 딸 결혼식에 30만 원, 동창 아들 결혼식에 50만 원, 조카 돌잔치에 20만 원. 적어놓고 보니까 한 달에 8번에서 10번씩 경조사에 참석하고 계시더라고요. 김 과장님, 근데 이거 안 갈 수가 없어요. 평생 알고 지낸 사람들인데. 박정순 씨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금액이었어요. 같은 또래 친구분인 63세 최미영 씨는 더 심했습니다. 지출이 상당했거든요. 선생님, 저희 세대는 정말 모임이 많아요. 동창회 개모임, 교회 모임, 거기다 자식들 친구 결혼식까지 가다 보니까. 최미영 씨는 말끝을 흐리시더라고요. 근데 한 번 안 가면 다음에 우리 일 있을 때 안 올까봐 걱정되고. 두 번째는 충동 구매였습니다. 선생님, 이건 정말 충동이 아니었어요. 진짜 나에게 의미 있었던 지출이었을까요? 박정순 씨는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말씀하셨죠. 하지만 옷장을 보여주시면서도 이 옷은 언제 샀더라 하시는 걸 보니까 정말 필요해서 산 건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가계부를 자세히 보니까 패턴이 있었어요. 백화점 세일 기간에 옷 서너 벌씩 사고, 홈쇼핑에서 건강용품 주문하고, 마트에서도 이거 언제 또 할인하나 싶어서 대량으로 사고, 작은 새는 돈들이 매달 60만 원씩 쌓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71세 정영인 씨는 이 부분에서 정말 심각했어요. 명품 가방이 원래 200만 원인데 80만 원에 나왔더라고요. 이거 안 사면 바보죠. 하시면서 명품 구매에만 상당한 금액을 쓰셨거든요. 거기에 맛집 탐방까지 더하니까 한 달 지출이 500만 원을 넘어갔습니다. 근데 선생님, 저 지금까지 참고 살았잖아요. 이제 좀 쓰면서 살면 안 돼요. 세 번째가 가장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자녀와 손주 지원비였거든요. 박정순 씨는 매달 아들에게 용돈 50만 원, 딸에게 30만 원, 손주들 용돈과 학원비까지 합치면 가족 지원에 상당한 금액을 쓰고 계셨어요. 처음엔 도와주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안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더 안타까운 건 67세 서금순 씨 경우였습니다. 아들이 사업 실패한 후로 매달 200만 원씩 지원하고 계셨거든요. 선생님, 제 자식인데 어떻게 모른 척해요? 근데 언제까지 이래야 할까요? 목소리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미 3년째 그러고 계시는데 아들은 아직도 취업할 생각은 안 하고 또 다른 사업 아이템만 찾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세 가지 지출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모두 거절하기 어려운 지출들이라는 겁니다. 경조사는 인간관계 때문에, 세일 상품은 지금, 아니면 언제 하는 마음 때문에, 자녀 지원은 정 때문에 계속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지출들이 쌓이고 쌓여서 퇴직금을 순식간에 바닥나게 만드는 주범이 됩니다. 박정순 씨도 처음엔 이 정도는 괜찮지 했는데 계산해 보니까 이 세 항목만으로 매달 300만 원 가까이 나가고 있었어요. 1년이면 3,600만 원입니다. 5년이면 퇴직금이 사라지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더라고요. 또 다른 고객이신 69세 김철수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정말 큰 돈 안 쓰고 살았는데 이 작은 것들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커피 한 잔, 경조사 한 번, 손주 용돈 한 번. 하나하나는 티도 안 나는 것 같은데 모이면 이렇게 되는군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도 그런데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내가 지난달 이 세 가지에 얼마나 썼는지 기억나시나요? 경조사비, 충동 구매, 자녀 지원. 이 세 개만 제대로 관리해도 당신의 노후 자금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정순 씨가 변화를 시작한 건 아주 작은 질문 하나에서부터였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뭘 사면 안 되고 뭘 사면 되는 거예요? 솔직히 저도 막막했어요. 매번 이건 되고 저건 안 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뭔가 사시기 전에 이것만 물어보세요. 이 소비를 하고 내일의 내가 웃을 수 있을까요? 처음엔 박정순 씨도 그게 뭔 소리예요? 하셨어요. 하지만 며칠 후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그 질문 정말 신기해요. 어제 백화점에서 30만 원짜리 가디건을 보고 있었는데 그 질문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한 달 뒤에도 흐뭇할까? 생각해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날 박정순 씨는 그 가디건을 사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에 와서 옷장을 정리해 보셨다고 해요. 그랬더니 비슷한 가디건이 대여섯 벌이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태그 안 뗀 것도 2벌이나 있었고요. 아, 내가 정말 필요해서 산 게 아니구나. 그냥 예뻐서 샀구나. 그때 깨달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질문의 힘은 바로 시점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내일, 다음 달, 내년에 내가 어떻게 느낄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65세 김명자 씨도 같은 경험을 하셨어요. 친구 아들 결혼식에 10만 원을 써야 하나, 5만 원을 써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질문을 해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미래에 내가 고마워할 소비일까? 아니면 5만 원 줘도 마음은 똑같을까? 결국 김명자 씨는 5만 원을 주셨는데 신기하게도 기분이 더 좋으셨다고 해요. 억지로 주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으로 줄 수 있는 금액이었거든요. 특히 손주 용돈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던 70세 안순열 씨는 이 질문으로 완전히 관점이 바뀌셨습니다. 손주한테 용돈 10만 원을 주면 애가 좋아하니까 나도 기분이 좋아요. 근데 그게 매주 반복되니까 지출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럼 한 달 후 나에게 선물인가요? 생각해 보니까 한 달 후에 통장 잔고 보면서 한숨 쉬는 제가 떠오르더라고요. 방법을 바꾸셨어요. 10만 원을 주는 대신에 손주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하신 거죠. 용돈 주는 대신 맛있는 거 해줄게. 그랬더니 손주가 더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돈은 금방 쓰고 마는데 해준 음식과 함께 보낸 시간은 오래 기억에 남으니까요. 저는 이 질문을 수백 명의 고객분들께 써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신기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68세의 이철수 씨는 골프 모임을 줄이셨습니다. 한 번에 15만 원씩 들어가는 골프를 매주 치는 게 진짜 나를 행복하게 하나? 생각해보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하고 있었더라고요. 한 달에 2번만 쳐도 충분히 즐거웠어요. 72세 정말자 씨는 홈쇼핑 구매를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건강보조식품 사는 게 정말 내 건강에 도움이 될까? 아니면 그냥 뭔가 하고 있다는 위안을 주는 걸까 생각해 보니까 대부분 위안용이었어요. 그 돈으로 동네 산책을 더 많이 하고 친구들과 차 마시러 다니니까 훨씬 건강해진 것 같아요.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늘 지금 이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거 사면 기분 좋을 것 같아. 이 정도는 해줘야지 하는 생각이 드니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 물건 지금도 쓰고 계신가요? 라는 현실적 질문이 더 많이 남더라고요. 박정순 씨는 이 질문 하나로 지출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포기한 게 아니라 선택이었어요. 필요 없는 걸 안 사게 되더라고요. 스트레스도 없고 오히려 현명해진 기분이에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뭔가 사려고 고민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그럼 한번 물어보세요. 이 소비를 하고 미래에 내가 고마워할 소비일까요? 한 달 후에 나는? 1년 후에 나는? 그 답이 확실하지 않다면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진짜 필요한 건 기다려도 필요하거든요. 이 질문 하나로 바뀐 삶, 정말 놀라운 변화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박정순 씨가 내일의 나 질문을 써보신 지 일주일 후, 저는 좀 더 구체적인 제안을 드렸습니다. 할머니,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볼까요? 하루 종일 쓴 돈을 모두 적어보세요. 큰 돈 작은 돈 가리지 말고 정말 모든 걸 다요. 박정순 씨는 처음엔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단 하루만 적어도 당신의 소비 패턴이 보입니다. 그 다음 날 저녁 박정순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이거 정말 충격적이에요. 하루 종일 뭘 샀나 적어봤는데, 제가 이렇게 자주 돈을 쓰는 줄 몰랐어요. 아침에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5,000원, 길 가다가 호두과자 10,000원, 마트에서 장 봐서 80,000원, 약국에서 영양제 30,000원, 손주 용돈 50,000원, 주차비 2,000원. 하루에 15번이나 돈을 쓰셨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손이 많이 나가는 사람이었나요? 박정순 씨 말씀에 당황스러움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더 흥미로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걸 적어놓고 보니까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심심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돈을 쓰는 것 같아요. 실제로 박정순 씨 기록을 보면 오전 10시와 오후 3시 반, 저녁 8시에 집중적으로 지출이 일어났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할 일이 없을 때, 점심 먹고 나서 무료할 때, 저녁 먹고 나서 심심할 때, 그때마다 뭔가 사더라고요. 패턴을 찾아내신 거죠. 지금부터 여러분도 함께 해보실 수 있는 간단한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메모하거나 마음속으로라도 따라해보세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첫 번째, 지난달 경조사비 총액은 얼마였나요?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회가변. 모두 더해보세요. 10만 원 미만이시면 보통, 30만 원 이상이시면 주의, 50만 원 이상이시면 위험 신호입니다. 두 번째, 최근 3개월간 충동 구매한 물건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정말 필요해서 산 게 아니라 이거 괜찮네 하면서 산 것들 말이에요. 홈쇼핑, 인터넷 쇼핑, 백화점 세일.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세 번째, 그 물건들 지금도 쓰고 계신가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산지 한 달도 안 돼서 잊어버린 건 없나요? 옷장이나 창고에 그냥 쌓여 있는 건 없나요? 네 번째, 매달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지출이 있나요? 매주 가는 카페, 매달 사는 화장품, 매번 주는 자녀 용돈. 원래 이렇게 해왔으니까 하면서 계속하는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다섯 번째, 이런 소비들이 진짜 미래에 내가 고마워할 소비인가요? 한 달 후, 1년 후에 내가 그때 그 돈 써서 참 잘했다 하고 생각할 만한 것들인가요? 자, 이 5질문에 답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통장은 달라집니다. 박정순 씨도 이 질문들에 답해 보신 후 완전히 달라지셨거든요. 특히 마지막 질문에서 아니요라고 답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고객분들 중 80% 이상이 돌이켜보니까 별로 필요 없는 걸 많이 샀네요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63세 정미숙 씨는 이 진단을 해보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경조사비가 상당히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그중 절반은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들 일이었어요. 의무감 때문에 간 거죠. 정미숙 씨는 그 후로 정말 가고 싶은 자리만 가기로 하셨습니다. 지출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71세 박철민 씨는 충동 구매 부분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건강보조식품을 매달 15만 원씩 사는데 먹는 건 반도 안 되고 냉장고에 쌓여만 있더라고요. 그 돈으로 매일 산책하고 친구들과 차 마시는 게 훨씬 건강에 좋을 것 같아서요. 기록한다는 것의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소비들을 의식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루만 적어도 패턴이 보이고, 일주일 적으면 습관이 보이고, 한 달 적으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박정순 씨는 이 방법으로 1년 전보다 절약이 체감되실 정도로 달라지셨어요. 그냥 방향을 바꾼 거죠. 정말 필요한 것만 사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더 만족스러워요. 박정순 씨가 가계부를 쓰신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조금 다른 질문을 드렸습니다. 할머니, 이제 돈을 아끼는 법은 아셨으니까 그 돈을 어디에 쓰실 건가요? 박정순 씨는 잠시 멈추시더니 글쎄요.
그냥 저축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돈을 아끼는 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에요. 진짜 소중한 것에 쓰려고 아끼는 거죠. 그때부터 박정순 씨와 함께 우선순위를 정해봤습니다. 할머니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뭔가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서로 말씀해 보세요. 박정순 씨는 한참을 생각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건강이요.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두 번째는 가족이에요. 특히 손주들과 보내는 시간이 제일 소중해요. 세 번째는 친구들이요. 나이 들수록 친구가 더 귀하더라고요. 그럼 이 순서대로 예산을 배정해 보자고 했습니다. 경조사비로 매달 80만 원 쓰시던 걸 40만 원으로 줄이고, 충동 구매 60만 원을 30만 원으로 줄이고, 자녀 지원 150만 원을 100만 원으로 줄이셨어요. 그렇게 절약한 100만 원을 건강과 가족, 친구들을 위해 쓰기로 하신 거죠. 첫 번째 건강에는 월 40만 원을 배정하셨어요. 비싼 건강 보조식품 대신 헬스장 등록하고 정기 건강검진 받고 좋은 음식 사 먹는 데 쓰시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가족과의 시간에는 월 30만 원을 쓰기로 하셨습니다. 손주들에게 용돈 주는 대신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것들에 투자하신 거죠. 키즈카페, 놀이공원, 박물관, 요리 재료 사서 함께 요리하기. 돈을 주면 잠깐 좋아하는데 함께 시간을 보내면 계속 얘기해요. 할머니, 저번에 같이 만든 쿠키 정말 맛있었어. 하면서요. 세 번째 친구들과의 만남에는 월 30만 원을 배정하셨어요. 비싼 레스토랑 대신 동네 맛집에서 만나고 고급 카페 대신 집에서 차 마시며 수다 떨기. 그런데 정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박정순 씨가 3달 후에 전화를 주셨는데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선생님, 저 요즘 너무 행복해요. 돈은 전보다 적게 쓰는데 삶은 훨씬 풍요로워졌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딸과의 관계 변화였습니다. 딸한테 매달 용돈 30만 원 주던 걸 멈추고 대신 손주 봐주는 시간을 늘렸어요. 그랬더니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돈보다 손주 봐주는 게 더 큰 선물이야. 우리한테도 시간이 생기고 아이도 할머니 만나는 걸 제일 좋아해. 박정순 씨는 절약한 돈으로 새로운 취미도 시작하셨어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하신 거죠. 박정순 씨는 1년 후 정말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선생님, 저 통장 잔고가 1년 전보다 늘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건 마음의 여유예요. 전에는 통장 잔고 보면서 불안했는데 지금은 이 돈을 뭔가 의미 있는 데 쓸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변화가 억지로 만든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박정순 씨는 소비를 멈춘 게 아니라 방향을 바꾼 거예요. 100만 원으로 명품 가방 하나 사는 것보다 손주와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것들에 쓰는 게 훨씬 만족스러워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의 삶은 남들 기준에 맞춘 소비였습니다. 이 정도는 써야지, 이것도 못 사면 초라해 보이겠지, 안 가면 뭐라고 할까봐. 하지만 오늘부터는 내 삶을 위한 소비로 바꿔보세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소비하기 전에 이 한 문장만 물어보는 겁니다. 미래에 내가 고마워할 소비일까? 그 기준 하나만 있으면 지금부터 당신의 노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소중한 것에 쓰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건강과 가족, 친구들과의 시간, 그리고 나만의 작은 꿈들. 이런 것들에 투자할 때 비로소 진짜 풍요로운 노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다담지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서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